자, 개념학습 9강의 작품의 사회 문화적 또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이 반영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중에서 외제적 접근 중에서 그 시대적 현실과 이렇게 작품을 연결하는 것, 이걸 통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우린 뭐라고 했어요? 자, 이걸 우리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거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왼쪽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나 자, 이런 것들과 이렇게 관련시켜 갖고 작품을 이해하는 것,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역사적 맥락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먼저 가로 1번의 사회 문화적 맥락이란 같은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나 질서, 그들이 또는 지닌 보편적인 정신세계나 태도의 총체적 연관성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게 문학 작품 안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독자들은 이런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작품을 읽음으로써 좀 더 깊이 있게 주제의식을 파악할 수도 있고, 삶의 보편성이나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사회 문화적 맥락의 요소에는 어떤 그 시대의 이념이나 사상, 보통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당대 사회의 제도나 문화적 관습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사회 질서에 대응하는 화자나 인물의 삶의 방식 등도 사회 문화적 맥락의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게 바로 역사적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작품을 창작하는 계기가 되거나 그 작품의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특정한 시기의 역사적 사건 등을 우리는 역사적 맥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독자는 이런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에 담긴 주제의식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역사에 대응하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 역사적 맥락의 요소에는 그 특정한 역사적 사건, 예를 왕조, 조선왕조나 고려왕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식민 통치, 6.25 전쟁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이 역사적 사건. 자, 더 나가서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물질적, 정신적 환경이라고 해서요. 새로운 어떤 문물이 도입되거나 생성되는 것, 또 기존의 문물의 소멸 등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환경의 변화를 포함해서 인간산의 변화 작품에 반영될 때, 자, 이게 어떤 여기서 물질적, 정신적 환경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작품과 연결해 갖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우상의 눈물인데요. 자, 이 작품이 발표가 된 건 1980년대지만, 자, 이 작품이 지금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면 1970년대예요. 이때는 어떻게 군사 독재의 상황이라는 이때 사회 문화적인 상황, 이것이 이 작품과 연결되는 반영론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우상이 눈물을 흘리고 있대요. 달리하면 우리의 영웅이 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숭배하는 어떤 대상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우상이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 몰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970년대 고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하여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양상의 폭력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폭력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폭력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지금 이 기표라는 여기 기표라는 어떤 이 아이가 이제 유급생이에요, 지금. 재수생이란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한 학년 아이 같은 지금 동급생이긴 하지만 얘는 한 학년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자, 이런 물리적 폭력을 취하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지금 기표라는 이걸 기표를 제압하려고 결국시키게 하면 이 우상이라는 이 허물을 벗겨내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담임 선생과 그 다음에 반장인 형우가 결국 위선적인 어떤 태도를 통해서 위선적 폭력을 통해서 얘를 지금 어떻게 이 우상을 깔아뭉갭니다. 지금 이걸 추락시킨단 말이죠. 바로 그래서 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폭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가는 자, 기표가 일으키는 이런 물리적 폭력과 하나는 물리적 폭력과 기표를 제압하기 위해 담임과 형우의 주도 면밀하고 위선적인 술책. 자, 이것도 하나의 폭력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위선적 폭력. 이 중에 어떤 것이 지금 더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에 가시면 자, 임시 반장이 된 고등학교 이제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시점인데 자, 여기 서술자인 나는 지금 이름이 이유대예요. 자, 그런데 자, 메스껍게 굴었다는 이유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말로 그냥 기분이 얘가 싫은 거야. 그래서 얘를 나를 데려다가 지금 제수파 아이들이 나를 폭행을 가합니다. 자, 얼마 후에 가정 방문 온 새 담임은 자신의 뜻을 숨기고
나에게 반장직을 맡길 테니까 학급 정보를 자신한테 모두 알려달라고 그래. 뭐야? 나를 쉽게 얘기하면 뭐를 쓰는 거야? 하나의 정보원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일단 나는 그게 싫은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나는 자 그것을 이제 이런 첩자 노릇하는 게 지금 싫어서 회의를 느끼고 인데다 이 담임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누구를 나 이제 이명우 얘도 이제 책임감이 상당히 강한 친구인데 이명우를 이제 반장으로 이제 추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형우가 이제 반장이 됐고 자 문제 형우는 지금 기표를 무력화시키는 목적 아래 표면적으로는 기표를 돕는다는 명목을 내세워 컨닝을 주도합니다. 그로 인해 기표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어 재수파들에게 폭행을 또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형우는 기표를 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부각시키고 기표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권위가 실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수파는 이명우를 폭행한 이후 그 집단이 와해가 되고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형우와 담임은 이런 기표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밝힌 후에 모금 운동까지 벌입니다. 자, 기표가 뭐가 되냐? 하나의 우상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불쌍한 아이가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지금. 자, 기표의 이야기는 퍼지고 신문에 살찔리고 영화 제작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기표는 여동생에게 편지를 남긴 다음에 자, 학교에 나오질 않게 됩니다. 자, 결국 우상인 기표는 어떻게 돼버렸어? 결국 몰락하고 말았네요, 지금.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폭력에 의해서.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이 형우가 이 컨닝을 도와준 이유로 해가지고 누구? 바로 이 기표의 심기를 건드려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스파 아이들이 얘를 폭행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형우는 지금 누구한테 기표나 제스파 아이들한테 맞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영웅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퇴원을 한 다음부터입니다. 자, 우리들이 제스파의 그 유급을 막기 위해서 컨닝을 도와준 것이 기표의 비율을 상하게 한 모양이지. 자, 뭐야? 나름대로 지금 얘들이 지금 너무 불성실해 학교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그대로 놔뒀다가는 또 1년을 더 여러 말 속된 말로 또 꿀게 생겼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를 도와주려고 일부러 컨닝을 이렇게 좀 주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외려 기표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남의 눈을 생각해서 못 물어본 걸 하굣길 둘만의 자리가 됐을 때 이제 형우가 퇴원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걸 내가 넌지시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나란 단어가 보이네요. 자, 서술자이면서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바로 기표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로 형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글쎄 그런 것 같았다. 형우가 짐지 좌우로 둘러보며 대답을 했고요. 그때 그 일, 바로 이 컨닝을 도와준 것, 그 담임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지? 내가 지금 의도적으로 물어본 거야 지금. 혹시 담임 선생님도 개입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넘겨짚자 형우가 한순간 당황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담임 선생님도 개입을 했네요 지금. 그죠? 언제고 밝혀지고 싶었던 것이라 나는 다시 다그쳤고 자 그렇지 그랬더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담임 선생님과 의논한 건 사실이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 뒷부분에 누가 있었던 거? 그 배우에는 누가? 이 담임 선생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눈 감아 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모든 걸 전적으로 누구한테 맡겼기 때문에 반장이 형우한테 맡겼고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얘들을 유급만 시키지 않게 한다면 형우를 지금 전적으로 얘를 전폭 지원을 해주는 거야, 지금.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 기표를 나한테 이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래요.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었죠. 결국 유급을 막아주는 것. 그래서 이걸 막아줌으로써 얘를 그걸 구원해준다고 생각을 하신 거야, 지금. 자, 그랬겠지. 형우야, 넌 지금 내가 기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그랬더니 아직 완전히는 아니고 머지않았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형우는 자기가 어느 시일이 되면 기표를 구원해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 나는 웃었어. 자, 이때 웃음은 약간 조롱이 섞인 듯한 웃음이고 비웃는 거야, 냉소. 왜? 지금 기표와 담임 선생님이 지금 기표도 폭력을 행사했지만 기표를 지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담임과 형우가 하는 행동은 더 나쁜 폭력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명목화로 이걸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비웃는 거야 지금. 기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 형우, 네가 구원해주고 있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야. 기표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시를 합니다. 걔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이 없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무서웠던 건 기표가 아니라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제스파들이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서 지금 제수파가 있었기 때문에 기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의 권력을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휘둘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폭력을. 그런데 이것만 바로 제수파만 무너지면 결국 어떻게 기표도 당연히 그 힘을 잃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그 조직은 없어졌어. 제수파는 와야 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형우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두 가지 근거를 드는데, 자, 첫 번째,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애들이 모두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러 왔었대요. 자, 그렇다면 자신들의 그 제수파의 행동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사과를 하는 거죠. 자, 하나하나가 서로 모르게 다녀갔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표도 왔냐 그랬더니 기표는 안 왔다고 했고, 그리고 나는 지금 그놈한테는 사과도 받고 싶지 않대요. 자, 기표에 대한 상당히 지금 혐오적이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네. 그럴 테지. 그러면서 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자, 후하고 한숨을 내셨습니다. 자, 이때 이 가슴을 쓸어내린 이것은 결국 나의 안도감이에요. 안도감. 왜? 기표가 그렇게 그 보이지 않는 폭력에 의해서 굴복하는 거. 기표 행동이 옳은 건 아니야. 그쵸? 물리적인 어떤 폭력을 가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라는 어떤 이렇게 겉으로 포장된 이런 입장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는 단임과 형화에게는 굴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밑에 그래? 다른 애들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제수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일 거야. 그랬더니 물론 겉으로야 그러대로 남아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빨 뺀 뱀이야. 무슨 이제 권력을 다 잃었어. 자, 그 다음에 걔들이 모두 나한테 말했다. 자, 뭐라고요? 기표는 악마라고. 자기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라고. 자, 결국 제수파 애들이 결국 누구? 기표를 이렇게 어떻게 했던 거야? 얘를 하나의 어떤 권력자, 주동자, 우상으로 만들었었는데 얘들부터 뒤에서 누구를 욕하고 있어요? 기표를 욕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조직은 와야 됐다. 이렇게 본 두 번째 근거가 되겠습니다. 형우와 갈라세아는 길목에 와 있었고요. 나는 형우네 집 쪽으로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형우가 나를 향해 싱긋이 웃더니 기표는 다 아는 것처럼 가난한 집에다 거기다가 자 뒷조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지금 누가 여기 있는 형우가 이 기표를 지금 어떻게 하면 얘를 나락으로 몰아 넣을까? 자 이거를 지금 바로 가정의 어떤 이런 불우한 가정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거기다 부모가 다 병들어 누워 계시고 시집간 누나가 지금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 같은데 기표 동생도 셋이나 되고 그중에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버스 안내원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탰는데 자 이번에 그걸 어떻게 그만뒀대요. 아무튼 생활이 말도 아니야. 그 다음에 제스파들이 매달 얼마씩 모아서 생활비를 보태주나 봐요. 자 그리고 집에서 돈을 뜯어낼 수 없는 애들은 혈액은행에 가서 피를 뽑아 헌혈까지 해가지고 그 돈을 마련한답니다. 이것도 지금 뭐야 기표의 폭력이 되는 거죠. 애들은 두려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피까지 뽑아가지고서 그걸 헌혈비를 해서 지금 여기도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달라고 기표가 강요한 건 아닐 텐데 그랬더니 자 마찬가지다. 제스파들도 기표가 무서웠다는 거야. 자 내가 물어봅니다.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을 걸 그랬더니 형우는 그렇지 않아. 왜? 이미 제스파는 와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에 절대 권력자로서 군림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기표가.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혈색이 더 좋아진 형우가 자신있게 말했고 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오른쪽 해결케 보시면 자 예전에는 기표가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지만 지금은 가난한 집 애에 불과한 기표를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형우는 자 중량 밑으로 가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단에서 내려서고 그 대신 이번엔 이명우가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담임이 서게 됩니다. 자 담임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바로 기태를 얘기하는 거야. 얘를 지금 철저하게 뭐라는 거야? 불쌍한 애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서 그 친구를 구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서두를 잡은 형우는 언젠가 하굣길에서 내게 들려준 기편의 가정형 편을 반 아이들한테 역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은 형우의 혀야. 나에게 얘기해 줄 때는 어때요? 상당히 적대감을 드러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얘를 지금 되게 동정하는 듯한 이런 말로 지금 아이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 위선적이고 어떤 모습을 보인다. 그 위에 화살 꼽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다음 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우위와 신뢰, 이건 상당히 좀 위선적인 모습이 되겠네요. 가득한 말로써 우리의 친구 기표를 미워하는 일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자, 기표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전경, 그 다음에 기표 엄마가 심장병으로, 그리고 그러한 부모를 위해 버스 안내오라는 기표 여동생의 눈물겨운 얘기.
자, 라면 위로 끼니를 때우는 기편의 식구들의 배고픈 이야기. 그런 가난 속에 가난을 결코 겉에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학교에 나온 기표 이야기. 더구나 그런 가난 속에서도 유급을 했기 때문에 1년간의 학비를 더 마련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얘기도 우리를 가슴에 뭉클하게 뭔가를 던져줬습니다. 자, 지금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한테. 나는 얼마 전 기표가 버스 안내원을 하던 여동생을 몹시 때린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이 몸이 약해 버스 안내원을 그만뒀는데 생활비를 생활이 어렵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 나가기로 했대요.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는 그 여동생 앞으로 어떤 여동생이 앞으로 어떤 무서운 수렁에 내릴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게 좀 불쌍한 아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동정을 하고 우리가 모금을 해야 된다 이거야. 돈을 모아서 도와줘야 된다 이거야. 형우는 기편의 가정 사정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온 기표의 허상.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우상이죠. 자, 우상이었던 누구를 기표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빈곤이라는 그 역겨운 것에 한 자락에 붙들어 맨 다음 자, 벌거벗기려 하는 것 같았대요. 기표는 제 판잣집 그 냄새나는 어둑한 방에서 라면 가락을 허겁지겁 건져 먹는 한 마리의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형우의 합법적인 폭력이 돼버리는 거죠. 남들 앞에서 애를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어떻게 하는 거 완전히 추락시켜 버리는 거란 말이야. 자, 한 가지 또 알려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위해 이제까지 남이 모르게 도와온 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스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들이 제스파라고 불러온 아이들입니다. 우리들이 무시해온 그들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우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미화시키고 있어요. 그들은 매달 용돈을 저축하고 또는 방학 때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해서 받는 돈으로 기표를 도와도 온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매달 자신의 귀한 피를 뽑아 헌혈을 해서 그 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뭐 때문에 한 거야? 기표가 무서워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돈을 지금 보태준 거지 자기의 자발적인 우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 이것도 미화시켜버렸고요. 자, 사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난을 우정으로서 구원하려 한 그들이야말로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협동과 봉사, 그 다음에 이런 기여, 정신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건 착취를 한 거지 이게 협동 내지 봉사를 볼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은 가끔 학교에 싸가지고 온 도시락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한 짓일까요? 이거는 기표와 제수파 아이들이 원래 몰래 이 도시락을 까먹었단 말이야. 남의 도시락을. 그것은 진정으로 배고파보지 못한 우리들의 우매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남의 찬 도시락을 훔쳐 먹어야 했던 우리의 가난한 이웃, 바로 기표와 제수파 아이들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지냈습니다. 나는 반장으로서 그 사실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에는 지금 무슨 속마음은 뭐예요 지금? 어떻게든지 기표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의도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떻게 얘를 아주 연민의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면 겉과 속이 상당히 다른 인물, 바로 이거 표리 부동의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것을 사과하는 뜻에서 나는 오늘이라도 우리의 친구 기표를 돕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하자 이거야. 아이들이 술렁거렸고 깊은 감동의 강물이 모두의 가슴 가운데를 출렁이며 흘러가고 있었다 그랬고, 자, 모금을 하고 또 신문 기사에도 결국 기표의 이야기가 이렇게 실리고, 그 다음에 나는 영화로까지 제작이 들이합니다. 자, 기표는 이게 너무 무섭고 그래서 여기서 학교로부터 결국 진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자, 결국 기표의 절대 권력은 무너지고 마네요. 그리고 혼자서 이제 고립감을 느끼게 되겠죠. 자, 결국 우상은 몰락을 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자, 포인트 1번 내용상 표현상 특징인데요. 가시적인 폭력과 위선적이고 비가시적 또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에 대한 자, 지금 비판적 의미가 드러났다. 앞에 있는 가시적인 폭력은 누구에 의해서? 기표와 제수파이들에 의해서 자행이 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누구죠? 바로 형우와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이것이 폭력이 행사된 것,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네요.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썼고 내가 다른 인물과 사건들을 관찰 평가합니다. 자, 인물 간의 대립, 갈등으로 인한 사건 전개를 제시한 후에 이에 대해 특정 인물의 분석적 해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해석이 들어갔어요. 자, 나는 이 형우나 담임 선생님 간의 갈등과 대립, 이 기표와의 어떤 대립 등에 대해 판단하고 해석하는 인물이고, 자, 형우는 지금 담임 선생님과 결탁해서 기표와 제수파를 위선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무력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담임 선생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자, 비도덕적인 방식을 이용해 학급을 손쉽게 이끌어 가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역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기표는 처음에는
자, 재수파 학생들과 온갖 자행을 저질렀지만 나중에 결국 어떻게 형우가 이렇게 그의 불우한 가정 형편을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동정받아야 할 존재로서 전락하고 말게 되죠. 자, 여기까지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제목 우상의 눈물이란 기표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담임과 형의 위선적 폭력으로 인해 맞이하게 되는 체혹,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